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최중화의 세상 토크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탈북민 사회의 통합 과정에서 통준모 역할,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일부에서는 탈북민 사회 통합을 하면서 통준모가 또 다른 사회의 분열 조직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그 활동에 대해서 통준모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중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탈북민 사회통합 과정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통준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또 다른 분열단체가 아니냐라고 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통준모가 사회통합 과정에서 왜 출범하게 되었고, 과연 페페하고 통준모는 어떻게 다르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통합을 한 후에 협회와 대중 간의 갈등, 그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거부감 때문에 통준모가 나온 게 아니냐 하고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통준모에 대한 준비 과정은 2년 전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일을 준비해가는 사람들, 통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함께 해가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토론 끝에 제가 결심하게 됐고, 16년도하고 17년도가 제가 한국으로 갔다 왔어요. 가정적인 일도 있었고 제가 치료 때문에도 갔다 오면서 이제 많은 탈북자들 단체장들도 만났고, 또 거기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들도 만나서 이제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러한 것들을 구상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탈북민 사회의 환경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환경적 영향도 받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통합을 하고 협회는 이제 대중과 괴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가 하면서 이제 끌어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역할이 협회에서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었거나 그 문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차원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협회가 이제 거부하고 동떨어지는 그러한 거리감을 가지면서 이제 됐는데, 이제 그게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통합을 한 후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민주평통이나 한인사회나 또 이런 사회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승돈 한글학교에 탈북민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그 후원금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원금 문제는 조금 좀 딜러 좀 짚어보고요. 일단은 결국은 그 통준모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의 거의 70~80%가 소송 문제가 탈북민 사회에 제기되실 때 그 소송 문제에 같이 포함이 됐던 가족들과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무 전후 사연을 아무것도 모르는 객관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통합을 하겠다면서 무슨 단체를 또 만들었냐라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또 다른 통합 과정이었다고 봐도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니네가 싫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모임을 만들었어 라는 시각이었나요?
그건 아니었고 그분들도 이제 통합이라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를 했던 분들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소송이 딱 소송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협회는 또 자기 협회의 협회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갈 능력은 협회는 안 됐고,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걸 이제 커버해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협회와 협력을 해서 해결을 갔으면 좋겠는데, 협회는 그게 그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이제 모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36가족이 거기에 모여서 36가족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36가족이면 성인 부부 성인 둘하고 그 애들까지 하면 거의 한 100명이 넘어가는. 사실 협회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고민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피난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안 가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인식이 대중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탈북민사회 리더들은 통합을 하자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사인도 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탈북민 일반 대중들은 서로가 상처를 가지다 보니까 그 완전한 통합 이후까지는 조금 안에서는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 대안의 차원에서 그렇죠. 협회가 못하는 통일운동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통주문가 나왔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협회에 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했던 그 협회에서 임직원으로 있던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약속이 되었고 그렇게 하는 조건 하에서 통합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 간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막 나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통준모가 만들어지게 된 통합협회 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부여의 한 구 중 한 가지에는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100% 수용하기로 한 어떤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100% 기존 임직원들 다 쫓아내는 결과를 통합협회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심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지난 과거에 대한 걸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자 했는데, 이제 그 협회는 임직원으로 협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회장이든 회장으로 된 분도 사실 협회 임직원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직 운영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직원으로 오래 있던 사람들은 보아오고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기준이 어딘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협회가 정상적인 어떤 조직으로서 가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내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 내가 나오더라도 내가 벗어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들어가야만 이제 그 탈북민사회의 그동안의 상처와 이걸 치료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네요. 새 통합협회가 기존의 임직원들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대부분 숙청했다는 거죠. 숙청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동주모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쉽게 말해서 저항 심리도 작용했네. 저항 심리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소속 문제도 영향을 미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속돼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또 통일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싶던 차에 그럼 하자 했는데, 그럼 과연
제가 그때 생각에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일에 관심이 있을까 했을 때는 부정적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통일 운동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적개심이나 분노나 화풀이 때문에 동참해 주더라. 쉽게 말해서 뭐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길에도 간다 뭐 이런 마음의 자세로 동참을 했다. 회장님, 우리가 탈북민 사회의 이야기지만 조금 요 시간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좀 관찰을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경우에 지금 동중모와 같은 사태가 남북한이 통일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어차피 통일하게 되면 북한의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충성해온 북한의 기득권이 있어요. 응? 그 기득권을 마치 통합협의처럼 기득권을 통일 다 청산한다고 하면 아까 그 청산당한 그 임직원들이 나가서 통중호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대로 그 사람들이 통일 정부에 저항하는 또 다른 저항 정부를 만들거나 저항 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나 통일 과정을 단순히 첨상과 그냥 기득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지 않냐라는 생각을 잠깐 돌아보게 되는데, 통일모가 나오는 과정, 탈북민 사회가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다가오게 되는 통일 시대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적개심이나 분노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일을 하려고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탈북민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감수해야 될 비용이다. 우리는 통합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건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은 비용이라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단 칼로 자르듯이 단 칼에 잘라서 편을 갈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네 편, 내 편을 가리다 보면 해결할 길이 없다. 통합협회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다양성, 그리고 좀 다양성을 포용하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고. 그게 제가 생각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대중의 시선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책임감과 의무, 사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합에 응했고. 내가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최중화가 어떻게 하고 저거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많은 고민은 다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하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해보고 또 보니까 그 자리라는 게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술지병이에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니까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직책이라는 그런 데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지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권력을 쥐어보라 하잖아. 권력을 줘봐라.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원칙이 없어지고 지금 당장 밖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결국에는 그 탈북민 사회의 공동체라는 봉사하고 탈북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자리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슴 아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어떤 공정성을 기여하고 원칙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성의 판단에
판단을 할 때 이성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성의 어떤 받침을 받아서 이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 않고 이제 막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참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괜히 통합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 미스죠. 나는 그걸 내가 판단 미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때 통합을 안 하고 내가 우리 조직에 있던 탈북민협회에 있던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갈 거냐 하고 그때 좀 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좀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 번을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마인드로 봤을 때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 저도 뭐 탈북민 사회에 뭐 밖에 나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무슨 정치 활동을 해도 저도 또 영국에 돌아오면 탈북민 사회 한 구성원이잖아요. 그런 시각에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이라는 명분은 일단은 좋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사적인 이익이 동원되든가 아니면 그룹이 동원되거나 아니면 패싸움이 동원될지라도 통합이라는 명분은 좋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 탈북민 사회의 성숙도, 가치관, 지식 수준, 그리고 생활 패턴,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걸었던 거창한 목표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 또다시 극복해 나갈 점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경험이었죠. 네, 숙제였고 학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합을 어쨌든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뤄냈고 통합협회는 사회활동 위주로 커뮤니티나 대외관계 위주로 그리고 탈북민 정착에 관한 위주로 갔고 그래서 통주모는 통일을 위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통주모는. 근데 통주모가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럼 통주모는 잘한다 라고 한번 질문을 시대에 던지고 싶거든요. 그러면 통주모는 그래서 단체가 통합협회가 못한다고 해서 따로 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그 통주모가 그럼 너희는 잘했느냐 라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역사에 질문해 봤을 때 통주모는 과연 그러면 탈북민 사회나 이 시대 또는 우리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잘한 활동들을 해왔나요? 단편하게 민주평통에서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했던 그 부원금 탈북민들이 한글 학교 다니는데 부족한 등록금을 채워주기 위해서 후원했던 그 후원금 문제로부터 갈등이 시작됐죠.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협회하고 갈등은 민사소송 문제보다는 그래서 그 후원금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할 때는 돈 몇천 파운드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그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뭐 8년 동안 했지만 사실 저희가 할 때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떤 부족이 있었거나 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협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 잠깐 회장님 민주평통에서 당시에 후원했던 한글학교 후원금 문제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한번 짚고 나간다면 이거는 협회가 처리 잘못한 부분이죠. 통주모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협회도 잘못했고 민주평통도 잘못 처리했고 민주평통도 잘못 처리했고 행사의 취지와 다른 게 통주모하고 상관은 없는 거지. 이거는. 통주모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협회 그 행사는 이제 기존에 했던 협회 리더를 했던 분들하고 민주평통이 이제 우리는 선거를 금방 하고 새로운 회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돈을 모금이 한국의 어떤 사장님이 이게 그 비즈니스라는 사장님이 이제 그 후원을 한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최승돈 한글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들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게 민주평통이 그때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협회에다 주는 돈이 아니었어요.
친근 한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친근 한글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등록금 대신이.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등록금 하프로 절반을 내도 되게끔 그 한 학기만큼은 원래 계획은 매 학기마다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원래 협회로 가면 안 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민주평통은 그걸 협회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민주평등 영국협의회가 그 후원금을 한글학교 최진통 한글학교에 직접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탈북민 협회에다 주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고 민주평통은 협회에서 그걸 최진통 강남 한글학교에 다니는 탈북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희망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그게 등록금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쓰여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번 얘기를 협회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협회 입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협회가 나도 출범을 했는데 대중을 좀 이제 참여를 시키고 대중을 리드해 가려면 재정도 필요한데 재정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래도 그게 투어의 목적이 어디에 씌워지라고 해서 기부한 사람이 의도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꼭 가야지. 아니 나는 나 같으면은 지금 탈북민사회가 통합을 했지만 또 분열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나는 나 같으면 그 돈을 협회가 안지 않고 청돈 한글학교로 주문을 해서 거기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협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가오게끔 하는 게 난 더 크다고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마 체중하나 몇몇 사람들이 그 청돈학교의 자녀들을 픽업해서 아침마다 픽업해서 가는 그거에 대한 그게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게 좋은 의미가 되는 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전직 그 협회에서 전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그런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 후원금을 통합협회가 인계해 줬는데 그 돈이 결국은 후원자의 발행과 의지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 통합협회가 제 마음대로 결국 다 탈북 자녀들한테 가긴 갔지만은 그게 그 북한에서 무슨 분배를 나눠주듯이 뭐 10파트 쪼개서 나눠졌다는 것이 결국은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식비로 다 나갔는데 아이들 집집마다 아이 몇 명당 뭐 20파운드씩 준다고 하고 어느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준다. 와서 사인하고 가져가지 않는 이런 조건을 또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와 갈등 있는 사람은 가기 싫어했고 거기 가서 그 돈 받겠다 그 돈 받겠냐 이렇게 됐고 근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제가 너무 그렇게 결정한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파봤어요. 어떻게 돼서 협회에서는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 마지막에 거기 그렇게 나눠준 거에 대한 총괄은 제대로 됐는지 볼까 없어요. 결국 출발됐네. 그냥 뭐 그러니까 결국에 돈은 다 썼는데 협회는 협회대로 비난을 받고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일이 돼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탈북민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리더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합단체 협회를 놓고 통주모라는 또 다른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했다는 거죠. 통주모가 만들어지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나름 또 다른 문제가 내부에서 시작이 됐고 탈북사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또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탈북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우리 회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